과세 기간이에요. 방금은 납세 의무자 위주로 봤고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이따가 면세 차트에서 자세히 배우고요. 4페이지는 과세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문제밖에 없네요. 그래도 둘 다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저는 4페이지의 12번 문제를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면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최초의 과세 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거는 좀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별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이니까 일반 과세자가. 그러면 뭐 아까 나온 거에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그럼 사업 개시일 그냥 예를 대충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아무 데나 점 찍어서 사업 개시일 사업 개시는 그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우리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개시로 보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등록해놓고 나중에 개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원래는 이 둘 중에 더 빨리 오는 날짜를 시작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자 등록일이 사업 개시일보다 더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일부터 보는 거고, 근데 혹시 사업 개시일보다 사업자 등록이 늦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업 개시일이 더 빠르니까 그때부터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걸 알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그냥 낸 거죠. 그러면 이때 과세 기간은 신청한 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이날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이 말이죠. 왜냐면 과세 기간 개시일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해라. 이게 틀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6개월씩 하는 게 아니라 폐업을 한 그 달 있잖아요. 그 달의 다음 달에 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도망치지 말고 빨리 세금부터 내라. 폐업하면 빨리 세금 내라 이거죠. 일단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는 건 좀 잘 외워두세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라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이과세자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따로 언급을 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이제 얘도 예정에 해당하는 기간이 1월부터 6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13번 문제죠. 1번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상 1년에 2개가 있다. 맞죠?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2개고 간이과세자는 1개. 그 다음에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에 예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의 구체적인 예시가 12번의 1번인 거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예외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은 3번이네요. 답이 3번이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쪽은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좀 절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랑 전환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것까지 너무 좀 지역적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 개념도로 보여드릴게요. 두 개념도.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일단 나눠요. 그러면 아까 그 간이과세자 기준 아시죠? 그러면
2025년 기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직전 연도죠. 2024년. 그럼 이걸 공급 대가를 합쳐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외우면 되니까. 근데 언제 되냐 이거죠. 언제 되냐. 그러면 만약에 이 1억 작년의 기준이 1억 5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기준을 넘어버렸죠. 그러면 이때는 간이과세자를 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이때 이제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기, 2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원래 얘는 간이과세자였으니까 1년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죠. 넘었으니까 초과한 거라고 볼게요. 그럼 이때 7월 1일부터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도를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2026년까지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단 일반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2025년이 끝나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1억 400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억 400이 또 넘었으면 계속 일반과세자고, 안 넘으면 다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신고납부가 25일 뒤까지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6개월씩 맞물리게 돼요. 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24년도에는 간이과세자니까 1년짜리죠. 그냥 1년짜리 하나. 근데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뜨죠. 여긴 간이과세자지. 6개월짜리 간이과세자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예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씩 계속 어긋나요. 근데 이제 기준이 똑같으면 계속 연결되니까 똑같은 느낌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대충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에 3번 보시면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이건 반대로 설명했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된다. 반대의 상황으로 다시 봐야겠네요. 이 문제에 맞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과세자였어. 근데 기준이 미만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1월부터 여기도 일반과세자일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경되는 거는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텀을 줘야죠.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6개월은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뒤에 거 신고 있죠. 12월에 끝나면 1월 25일까지 하죠. 그럼 1월 25일이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는 안 되지.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7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밑에 잘 써있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는 그 연도에 끊어지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좀 장난친 것 같은데 4번은 그냥 한번 볼까요? 이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포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 간이과세자 신청을 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나한테 사업자 손님이 많네. 그러니까 막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불편한 거야. 세금 계산서 못 주니까. 그럼 그냥 포기해버리면 바로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하거든요. 일반 과세자가 되니까. 그러면 과세 기간이 3개가 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2024년에 일반 과세자였어요. 근데 이때 기준 미달했어요. 그러면 상반기는 일반 과세자죠. 그리고 하반기는 간이 과세자죠.
근데 내가 이 하반기에 간이과세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간이, 일반 이렇게 되지.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3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싶긴 한데 답은 일단 확실히 3번이 맞으니까. 네, 5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납세지는 잘 안 나와요. 앞에 과세기간 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알고 계시면 맞히면 되는 거죠.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14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넣었는데 14번에 1번 있죠.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납세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납세지는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소득세도 살짝 배우셨잖아요. 소득세는 자기 주소 기준이거든요. 왜냐면 나의 소득을 내는 거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 2번부터 볼게요. 14번에 2번 제조업의 납세지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거 잘 나옵니다.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그럼 제조업은 말 그대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공장이죠. 그 다음에 3번 광업인데 이거 광산이죠. 금 캐고 막 그런 거. 그냥 뭐 광구 내에 있는 광업사무소. 이건 그냥 문구만 좀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4번 이거는 좀 쉬워요. 잘 기억해두세요.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죠. 그러니까 자판기 업도 있잖아요. 막 설치해놓고 돈 걷어가고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의 사업자 납세지는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한 장소가 아니라 그러면 자판기 개수만큼 사업장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자판기 10개를 놓고 한다. 그러면 내가 사무실로 그냥 쓰는 곳이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거 그대로 표시해두세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것도 재활용할 거거든요.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집일 수도 있고 사무실 있으면 사무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1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고. 그 다음 2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사업장이 없대.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소로 따라가야겠죠. 차선이에요, 차선. 그 다음에 3번 운수업 나오고 4번에 부동산 매매업이 있는데 요거는 그 3개를 좀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똑같거든요, 기준이. 지금 2개는 나왔어요. 책에 잘 정리되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린 자료를 먼저 보고 책을 보면은 딱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고 책을 보면 그 위주로 잘 보여요. 근데 책부터 보면 좀 난해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책에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3개가 세트거든요. 요건 좀 따로 적어둘게요. 책에 있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바로 또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보기 싫잖아요. 자,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매입니다. 매매.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임대가 아니라. 자, 이 3개는 기준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똑같냐면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져서 기준이 똑같으니 3개를 근데 저는 앞글자 따서 뭐 건, 운, 부 이렇게 외우거든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큐에 딱 외워버리면 좋겠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이니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리고 개인.
제가 그 자판기 써먹는다 그랬죠? 업무 총괄령. 업무 총괄령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걸 갖다 붙이면 되죠. 자판기.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가성비 있게.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사업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이제 보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15번에 3번, 4번 보고 있는데 그럼 답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5번에 3번 운수업, 개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정도. 그 다음에 15번에 4번 부동산 매매업 나왔죠? 법인은 이거 착각하기 쉬운데 15번에 4번 보시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죠? 법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지우고 법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하나 연결해 드릴게요. 부동산 매매업이랑 비교. 부동산 임대업. 얘는 임대. 자, 그럼 어떤 건지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무실에서 건물을 사고 파는 것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무실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내 상품인 부동산만 자꾸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물주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돈 벌죠. 그러니까 거기가 사업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쉬워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거든요. 얘는 법인이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업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저는 얘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그 부동산에서 돈을 버니까 그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죠. 근데 반대로 매매업은 그 부동산은 팔아버릴 거니까 거기를 하면 안 되지. 맨날 바꿔야 돼요, 주소를.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설업, 운수업은 그냥 들러리로 외우시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외워야 되면. 저는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 이 정도 납세지는 버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고 싶으시면. 근데 어차피 이것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땄으니까 16번, 17번은 문제를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 임대업은 개인, 법인을 구분하지 않았죠? 상관없이 부동산이죠. 근데 개인을 굳이 말을 했네요. 개인은 지우셔도 돼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 제조업은 이걸로 보시면 돼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지금 3번 나왔죠? 그리고 뒤에 추가 제품의 포장만 하는 장소 제외. 포장만 하는 거 제외.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A에서 B로 옮겨서 B에서 완성을 시키고 여기서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소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럼 어디로 할 거냐? B로 하겠다는 거죠. 얘는 사업장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포장만 하는 곳은 거긴 사업장이 아니다. 말 그대로 포장만 하니까. 그래서 완성하는 장소 이런 느낌이고요. 주소가 다르면 그 주소로 해요. 물론 같으면 상관없겠죠. 주소가 같으면. 그 다음에 3번 건설업 나왔죠? 건, 운, 부 시리즈예요.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죠. 물론 외워놓으면 쉽죠. 안 외우면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업 나왔죠? 건, 운, 부 다 똑같잖아요. 얘는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3번이랑 4번이랑 같아야 되죠, 답이. 건, 문, 부 각각 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사업장의 정의를 하고 있네요. 1번은 사업장은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가끔 나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도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 다음은 17번의 2번. 이거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맨날 파는 거야. 그래도 세금은 걷어야겠죠. 그럼 그 주소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세금 때려버리거든요. 언젠가 걸립니다. 그런 거 하면. 왜냐면 요새 신고 정신이 하도 투철해서 남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 17번에 4번. 이건 좀 지역적인 건데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민법상의 뭐 지상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내용이고. 네, 이제 주제가 사업자 등록입니다. 등록도 있고 정정도 있고. 18번부터 보겠습니다. 18번에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3개가 있으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아까 써놓은 거. 예를 들어서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김철수라는 사업자가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사업장은 자식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가 사업장이 3개면 각각 사업자 등록번호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식이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 거죠. 사업장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장마다. 그리고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그림 그려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이 이때 뭐 언젠가 사업 개시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국세청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부가세를 걷어서 갖다 드릴게요 이 말이죠.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업 개시는 이때 할 건데 마음이 급해서 이때 한다고 할게요. 사업자 등록을. 그럼 국세청이 야 너 사업 개시도 안 했는데 왜 이럴 거예요? 일단 해 받아줄게 이러겠지. 그러니까 전에는 무조건 오케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막 1년 전에 해도 되고 5년 전에 해도 돼요. 근데 해놓고 그 사업을 안 하면 약간 조사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가능은 해요. 제재를 걸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 개시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막 5년 뒤에 해봐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야 너 탈세하려고 그랬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까지는 플러스 20일까지만 봐주는 거예요. 한도를 정해놔.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 때나 해도 돼. 근데 사업을 개시를 했으면 너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앞에는 상관없고 뒤에는 늦어도 20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마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해야 한다라고 써있죠.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늦게 하면 가산세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 그럴 리가 없죠. 손님 오셨는데 옆 동네 가서 해도 내가 보내줄게 하고 아무 때나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게 1번이랑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은 아무 때나 되고 후는 20일까지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그다음에 4번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해라. 바뀐 내용을 정정해라. 뭐 이런 느낌이고요. 19번입니다. 같은 말이네요. 전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3일 돼 있는데 답 보시면 2일이래요. 최대한 빨리 줘라. 이건 그냥 암기죠. 어쩔 수가 없죠. 이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뭐 사정이 있으면 조금 늦출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지만 원칙은 2일이라는 거죠. 너무 늦게 주지는 마라. 그 다음은 3번 휴업 또는 폐업 쉬거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업을 안 하게 되거나 아예 안 하게 되면 빨리 신고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괜히 기대하잖아요. 신고돼 있으면. 그 다음은 4번 과세 사업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뭐 과세 사업자인데 면세 사업을 추가한대요. 뭐 딱히 할 필요는 없죠. 이미 소득세도 내고 있고 부가세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아마 정정 사유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네요. 그 다음에 20번 1번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또 나왔네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딱 들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다 이걸 딱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신청을 해서 나 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주된 사업장에 일괄하여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수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니까 다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A, B, C가 김철수 단위로 묶여버리니까 이 A, B, C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서로 세금 계산서를 줄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내가 나한테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연결되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세금 계산서.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 주는 게 불가능. 그 다음은 2번 20번에 2번이죠.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이게 20번 문제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겁니다. 문제 자체가 한 개씩 넣어놨네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로 그 법인의 본점 뒤에 주사무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이건 좀 지역적인 건데 영리법인은 본점이라 그러고 비영리법인을 주사무소라 그래요. 뭐 어차피 그러니까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은 또 주사무소로 하고. 그러니까 얘는 사업자 단위 과세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본점 주사무소를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로 묶는 거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는 장소만 메인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2번에 다만 법인의 경우는 지정을 포함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우시면 돼요. 20번에 2번에 다만부터 그냥 한 줄 그어주세요. 이건 이따가 배울 주사업장 총괄납부 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섞어놓는 거죠. 그럼 20번에 2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0번에 3번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이게 뭔 말이냐면 사업장 단위로 등록했다 이 말이 원칙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각각 등록한 사업자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 개시 20일 전 그러니까 1월 1일, 7월 1일 이렇게 있죠. 그 20일 전까지 해야 딱 1월 1일, 7월 1일부터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20일 전.
그러니까 얘는 20일 전이죠. 아까 사업자 등록은 20일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입니다. 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사업장을 하나 정해서 납부만 하거든요. 납부만. 그래서 얘는 납부만 같이 해요. 이 말은 신고는 따로따로 합니다. A 신고 따로 하고 B 신고 따로 하고 C 신고 따로 해요. 납부만 한 방에 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름에 써있죠. 주사업장을 정해서 납부만 총괄하겠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네, 그럼 이름 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고 상세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21번에 1번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 돼 있죠? 네, 환급은 납부의 반대 개념이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신고는 따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고로 잘 나와요. 신고하면 틀린 거죠. 그다음 21번은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개인의 주사무소. 이건 똑같죠. 근데 총괄납부는 법인은 지점도 돼요. 이게 달라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이랑 주사무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지점도 됩니다. 근데 개인의 분사무소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21번에 3번.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20번이랑 21번이랑 선지가 되게 비슷하죠? 제목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헷갈려해서 그렇습니다.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할 때 이 사업장끼리 세금 계산서 주고받음 인정해줬어요.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4번 똑같습니다. 20일 전까지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냐 각각 있냐 아니면 납부만 하는 거냐 그 주된 사무소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지점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정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내용이 바뀔 수 있겠죠. 이제 정정을 하는 건데 답 4번이죠. 이것만 좀 보시면 돼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개인 사업자라고 좀 적어주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정확한 표현인데 왜냐면 그 법인은 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사업자 A가 있다고 하고 사업자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 개인이에요. 네, 약간 일반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아빠가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업을 그냥. 그러니까 나 이제 은퇴하려다 네가 해라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 A라는 그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폐업해야 돼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 자체가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 사업 안 하죠. 폐업을 해야 돼요. 정정이 아니라. 그러면 개인 사업자 B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죠. 그럼 신규 등록하는 거죠. 정정이 아니라 아예 개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폐업하고 등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외웠냐면 그 1번, 2번, 3번은 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정은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왜 뭐가 안 중요하냐면 어차피 이거 바뀌어도 세금은 그대로 내죠. 상호 변경해도 이 세금 낼 거고 사업장 이전에도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사업 종류 변동 있어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자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중요한 거죠. 내는 사람이 바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막 집어넣어야 돼요. 외우려면. 그 다음은 23번. 여기 등록 정정에서는 마지막이네요. 23번 문제.
1번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자 등록은 2일 아까 보셨죠? 2일이 있는데 뭐 사정이 있으면 5일 연장할 수 있다.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단독 개인 사업자 대표자 이게 명의 변경이죠. 또 나왔죠? 정정을 하라고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2번이랑 23번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좀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좀 어색한 말이긴 한데 개인 사업자는 명의가 맞겠죠? 근데 그냥 대충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끊어놔야겠네요. 네, 좀 쉬고 10분 정도 쉬고 8페이지부터 볼게요.